안녕하세요. 오늘은 날리지 그래프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장기 기억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워킹 메모리, 슈어트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아키텍처부터 니오 4J를 활용한 템퍼렐 날리지 그래프 구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도 기억력 좋은 AI 챗봇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메모리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워킹, 슈어트텀, 롱텀 세 가지 메모리 계층을 배웁니다. 그 다음 니오 4J 설치와 기본 설정 방법, 엔터티와 관계 스키마 설계를 알아봅니다. 템퍼렐 날리지 그래프 구현, 메모리 조회 및 업데이트 API, 통합 및 아카이빙 로직까지 다루고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형 에이전트의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여러분, 혹시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5분 전에 제 이름이 김철수라고 말했는데 챗봇이 다시 이름이 뭐예요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금붕어처럼 기억력이 없는 AI를 보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느낍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얘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요.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메모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아키텍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메모리 아키텍처는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체계화한 설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작업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뉘어 있죠. AI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계층마다 저장 기간, 용량, 접근 속도가 다르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AI는 맥락을 이해하고 과거 대화를 기억하며 사용자에 대한 지식을 점차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아키텍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부할 때 사용하는 책상, 서랍, 책장에 비유해 볼게요. 책상 위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자료만 올려놓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니까요. 서랍에는 오늘 수업에서 쓸 노트와 필기구를 넣어둡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넣어두죠. 책장에는 언제든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관합니다. 자주 꺼내보진 않지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어야 해요. AI 메모리도 정확히 이렇게 동작합니다. 워킹 메모리는 책상 위의 자료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정보만 담고 있어요.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이 질문 자체가 워킹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날씨 API를 호출하고 응답을 만든 다음에는 곧바로 사라지거나 다음 정보로 교체됩니다.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기본 설정으로는 5분 정도만 유지됩니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지만 용량이 작고 휘발성이 강한 게 특징이에요. 이제 코드로 살펴볼게요. 메모리 아키텍처 클래스를 파이썬의 데이터 클래스로 정의했습니다. 먼저 워킹 메모리는 딕셔너리로 구현되어 있어서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워킹 메모리 TTL은 300초, 즉 5분으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 슈어트텀 메모리는 리스트로 구현되어 순서가 보존됩니다. 슈어트텀 카파시티는 최대 100개 항목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롱텀 메모리 이네이벨드는 불리언 플래그로 연구 저장소 연결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 계층을 하나의 클래스에 담아 관리합니다. 슈어트텀 메모리는 서랍 속 노트와 같습니다. 현재 대화 세션 동안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김철수입니다라고 사용자가 말했다면 이 정보는 슈어트텀 메모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김철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100개 정도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고 세션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게 기본입니다. 롱텀 메모리는 책장의 참고서입니다. 영구적으로 저장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습니다. 사용자가 매번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정보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가치가 있겠죠. 롱텀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세션이 바뀌어도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기억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롱텀에 저장하려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장 공간은 유한하고 검색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정보만 선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프로세스 임포트 메서드가 메모리 처리의 핵심입니다.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면 세 단계로 처리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워킹 메모리에 즉시 저장합니다. 커런트 임포트에 사용자 입력을,
타임스탬프에 현재 시간을 기록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Evaluate Importance 함수가 0에서 1 사이 점수를 반환하고 0.5 이상이면 슈어트 텀으로 승격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패턴을 감지합니다. 디텍트 패턴이 참이면 컨설러데이트 롱텀을 호출해서 롱텀으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볼게요. Neo4j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 주자입니다.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과 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달리 Neo4j는 노드와 관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철수는 영희를 알고 있다. 영희는 파이썬을 좋아한다.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날리지 그래프 메모리 시스템의 이상적인 선택이죠. 복잡한 관계 탐색 쿼리도 매우 빠르게 수행됩니다. Neo4j 파이썬 드라이버로 연결하는 코드입니다. 날리지 그래프 메모리 클래스의 init 메서드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합니다. URI와 인증 정보를 전달하면 연결이 설정되죠. 클로즈 메서드는 드라이버를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 반드시 호출해야 리소스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ecute query는 내부 헬퍼 메서드입니다. 세션을 열고 쿼리를 실행한 다음 결과를 반환합니다. 리드 문을 사용해서 세션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에서 엔터티는 노드입니다. 사용자, 개념, 선호도, 이벤트 등 다양한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는 이 노드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해즈 프레퍼런스는 사용자가 특정 선호도를 가진다는 의미고 KOWS about은 사용자가 특정 개념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설계된 스키마가 시스템 성능을 좌우합니다. 노드 타입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고 너무 적으면 표현력이 떨어져요.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이퍼는 Neo4j의 쿼리 언어입니다. 첫 번째 쿼리는 사용자 엔터티를 생성해요. CRAT 문으로 유저 레이블을 가진 노드를 만들고 ID, name, created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쿼리는 선호도 관계를 생성합니다. match로 사용자를 찾고 CATE로 해즈 프레퍼런스 관계를 만들어 프레퍼런스 노드에 연결합니다. 관계에도 캐터고리, 배류, 컴퍼던스, 업데이트드 같은 속성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노드와 관계 모두에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는 시간 정보가 포함된 지식 그래프입니다. 일반 날리지 그래프는 철수는 서울에 산다라고만 저장하지만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는 철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 살았다처럼 시간 범위를 함께 저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용자의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거든요. 예전에 채식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예전엔 파이썬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러스트를 좋아할 수도 있죠. 시간축을 추가하면 이런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템퍼럴 릴레이션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소스 엔터티는 관계의 시작점, 릴레이션 타입은 관계 종류, 타겟 엔터티는 관계의 끝점입니다. 여기에 밸리드 프롬과 밸리드 투로 유효 기간을 지정해요. 밸리드 투가 넌이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컴퍼던스는 이 정보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소스는 정보 출처를 기록합니다. is currently valid 메서드는 지금 이 순간 이 관계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밸리드 투가 넌이면 밸리드 프롬만 체크하고 아니면 현재 시간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시스템의 핵심은 빠른 조회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관련된 메모리를 검색해서 컨텍스트에 포함시켜야 해요. 이때 단순히 모든 메모리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관련성이 높고 최신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하죠. 최신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한데 1년 전에 말한 것보다 어제 말한 게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현재 질문과 관련 있는 정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날씨를 물어보는데 음식 선호도를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리니브 렐러번트 메모리즈 메서드입니다. 사이퍼 쿼리를 살펴볼게요. match로 사용자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찾습니다. WHR이 절에서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것만 필터링해요. 너무 오래된 정보는 제외하는 거죠. 위드 절에서 리선시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현재 시간과 업데이트 시간의 차이를 1 단위로 구하고 1을 더한 값의 역수를 취합니다. 최근일수록 1에 가깝고 오래될수록 0에 가까워지는 점수입니다. ORDR 바이로 이 점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고 LRMITU로 상위 n개만 반환합니다. 메모리 업데이트는 신중해야 합니다.
새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 정보와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서울에 살아요라고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으로 이사했어요라고 하면요. 이때는 기존 관계의 valid to를 현재 시간으로 설정하고 새 관계를 valid from 현재 시간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력이 보존되죠. UPSRT 패턴도 많이 사용합니다. 존재하면 업데이트하고 없으면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Neo4J에서는 MERG 명령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슈어트텀에서 롱텀으로 메모리를 통합하는 과정을 기억 강화라고 부릅니다. 컨설러데이트 메모리즈 메서드를 보세요. 먼저 클러스터 시멀러 메모리즈로 유사한 메모리들을 클러스터링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것들을 묶는 거예요. 클러스터 크기가 3 이상이면, 즉 같은 내용이 3번 이상 반복되면 롱텀으로 승격시킵니다. 셀렉트 레프리젠터티브로 대표 메모리를 선택하고 스토어 투 롱텀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원본들은 슈어트텀에서 제거해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영구 기억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정보를 영원히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 공간도 한정적이고 오래된 정보가 너무 많으면 검색 성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아카이빙과 망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조회되지 않은 정보는 아카이브로 옮기거나 삭제하는 거죠. 인간의 망각처럼 AI도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 생명주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 활용, 아카이빙, 삭제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정보를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모리 시스템을 대화형 에이전트에 통합하면 진정한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억해서 음식 추천할 때 채식 옵션을 먼저 보여주거나 과거 대화 내용을 참조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 패턴을 파악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로 가기를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죠. 메모리 이네이벨드 에이전트 클래스의 리스판드 메서드입니다. 4단계로 동작해요. 첫째, 리니브 렐러번트 메모리즈로 관련 메모리를 검색합니다. 현재 입력과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과거 정보를 가져오죠. 둘째, 빌드 컨텍스트로 검색된 메모리를 컨텍스트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셋째, LLM의 프롬프트와 컨텍스트를 함께 전달해서 응답을 생성합니다. 메모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더 개인화된 응답이 나오겠죠. 넷째, 스토어 프롬 컨버세이션으로 이번 대화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AI가 점점 더 사용자를 잘 알게 됩니다. 메모리 시스템 구축 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GDPR 같은 규정도 준수해야 하고요. 둘째, 메모리 검색 속도를 최적화하세요. 인덱스를 적절히 설정하고 캐싱을 활용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정리 작업을 스케줄링하세요. 매일 밤 오래된 메모리를 아카이빙하는 크론잡을 돌리면 좋습니다. 넷째, 메모리 품질을 모니터링하세요.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면 사용자 경험을 해칩니다. 날리지 그래프 메모리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이 듭니다. Neo4j 엔터프라이즈는 비싸고 커뮤니티 버전은 기능 제한이 있어요. 둘째, 복잡한 쿼리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탐색 깊이가 깊어지면 느려지죠. 셋째,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면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저장된 선호도 때문에 계속 엉뚱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완벽한 기억보다 적절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날리지 그래프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워킹, 슈어트텀, 롱텀 세 계층의 메모리 아키텍처, Neo4j를 활용한 그래프 저장소, 시간 정보가 포함된 템퍼렐 날리지 그래프까지 다뤘어요. 이제 여러분도 금붕어 같은 챗봇이 아니라 사용자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습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